안녕하세요. 소마년 백정흠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율신경계의 거울인 침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입이 어찌나 마르든지 계속 혀로 혀양치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던가 봅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 우위가 되고 입이 마르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입마름은 대표 증상 중 하나이죠. 왜 입이 마르게 되는지, 침이 우리 몸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용과 어떻게 침 분비를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릴 활자죠. 활자를 보면 삼수변의 혀설자죠. 그러니까 혀의 물인 거죠. 혀의 물이 몸을 살리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도 알았나 봅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기능실조는 침, 타액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침 분비가 늘어나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침은 생명의 근원, 신장의 물, 신장의 액체입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는 생리현상이지만 자율신경이 침 분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침에는 묽은 침과 끈적거리는 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양이 작다고 합니다. 타액선, 즉 침샘은 귀 아래 이하선, 턱 아래 악하선, 혀 아래 설하선과 소타액선으로 구성됩니다. 식사할 때는 이하선, 귀 밑샘에서 만들어지는 묽은 침, 장액성 타액이 증가합니다. 이 침은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주고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되죠. 이런 묽은 타액, 묽은 침과는 달리 끈적끈적한 침도 있는데요. 이 침은 뮤신이라는 점액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딱딱한 음식이나 날카로운 틀니 등으로부터 입안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침 분비는 자율신경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침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이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요. 묽은 침은 부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침이고요.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침은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 상황에서 입이 마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높아져서 부교감신경이 분비하는 묽은 침은 안 나오지만 교감신경이 주관하는 끈적끈적한 침은 분비가 되는 거죠. 그 끈적끈적한 침이 많지 않게 소량 분비되기 때문에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거지, 긴장 상황에서 전혀 입에 침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 거죠. 정리하면 침은 부교감도 교감신경도 다 분비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돕는 묽은 침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교감신경은 끈적끈적한 단백질 물질들을 포함한 침을 소량 분비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침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외에도 점막 보호, 구강 내 보습, 음식물 찌꺼기 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침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소화작용과 입안의 환경을 조절하는 작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소화작용이 침의 대표적인 작용이죠. 건강을 위해서 잘 씹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씹어야 잘게 부서져서 소화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많이 씹어야 침 분비가 촉진되죠. 침에는 침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죠. 그리고 수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 삼켜지도록 하고요. 침이 없으면 목이 막혀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맛도 또 못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입안의 환경을 조절하는 작용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용해작용, 음식의 맛을 이끌어냅니다. 음식물이 침에 녹으면 그 혀 표면의 미뢰라는 미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맛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 보호작용이죠. 입안의 점막 및 치아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수복작용으로 용해된 치아의 에나멜질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재석회화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치아 표면은 대리석만큼 단단한 에나멜이라는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이나 충치균에 의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에는 에나멜질이 부식이 시작되더라도
침이 코팅을 해서 다시 에나멜질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세척작용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자동 세척해주는 자동 세척기 역할을 하고요. 다섯 번째, 항균작용인데 입안에 있는 약 5천억 개의 세균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성인의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은 약 300에서 700가지 종류가 7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로는 약 4천에서 6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세균 속에는 유익균도 있지만 온몸에 안 좋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침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항균 물질이 이런 유해균을 박멸하고 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안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pH 완충 작용으로 입안의 산도를 6.7에서 7.0 내지 7.4의 약산성과 약한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윤활 작용으로 음식을 삼키거나 이야기 나눌 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항균 작용을 통해서 면역을 높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세균의 정식을 억제하죠. 입안의 환경을 조절하는 다섯 번째 작용, 말씀드린 항균 작용뿐 아니라 몸 전체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리조팀, 락토페린 등의 항균 물질은 입안의 세균 정식을 억제하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줄이고 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후두에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보호하는데요. 침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글로불린 A, IgA라고 하죠. IgA라는 물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빠르게 반응해서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충분한 침이 포함되어서 삼키게 되면 그 침의 작용으로 알레르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번째, 암을 예방합니다. 식품 첨가제나 활성산소가 발암 물질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독을 제거하는 락토페록시다제라는 효소가 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침에는 아밀라제나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활성산소들, 발암물질들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일종인 파루틴은 전신세포의 수복과 재생을 촉진하여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키스를 하면 그래서 젊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나 치아의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신축성을 높여서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파루틴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미나 주름 등 피부 노화 현상을 방지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활성화하여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 미용 성분을 높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인성 백내장, 근무력증, 위하수증, 갱년기 장애 등의 치료약으로도 사용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파루틴을 투여하여 인슐린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침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의 액체입니다. 침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하는 신장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신장 경맥은 혀 아래까지 연결이 되죠. 신장은 성장, 발육, 호르몬 분비, 면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생명의 샘, 생명의 배터리라고 했죠. 침 분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의 샘인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신정과 신음이 부족하면 침 분비, 소변 이상 등 수액 대사의 이상을 초래하고요. 또 탈모, 시력 저하, 난임, 갱년기 장애, 정력 감퇴 등 노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끈적끈적한 침이 분비되어서 입이 마르고 혀와 목구멍도 마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음이 부족한 증상으로 이해합니다. 침 분비 회복을 위한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은 이렇게 중요한 이 침은 적절한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지 분비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침은 저절로 분비되는 것이니 생활 속에서 침이 마르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침이니 또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이니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생활 습관 조절인데요. 당연히 침은 부교감신경이 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릿느릿 숨쉬고 느릿느릿 걷고 명상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몸풀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 뒤, 옆, 앞쪽 다 돌아가면서 풀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목 뒤를 풀 때 쉬운 방법은 깍지를 끼는 거예요. 깍지를 껴서 이렇게 목을 감싸시고 목을 꽉꽉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목 근육들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싫으시면 꽉 잡으시고 목을 돌리면 됩니다. 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교대교대로 돌려주시면 금방 풀어지게 됩니다. 뒷목은 이거 하나로 다 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돌리기인데요. 앞에서 뒤로 손 어깨 봉우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돌면서 손바닥으로 벽을 탁 치고 돌고 탁 치고 돌고 해서 우리 척추를 비틀어서 옆구리와 갈비뼈 부분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혈자리 지압에서 노궁혈인데요.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여기가 노궁혈 되겠습니다. 손바닥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궁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궁혈은 소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사혈인데요. 이 손가락 사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팔사혈이 되겠죠. 이 팔사혈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르다 보면 이게 굳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더 집중해서, 저는 여기가 더 많이 굳어 있네요. 집중해서 더 풀어주시면 되겠고, 덜 아픈 데는 적게 풀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손 교대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사혈은 전신 혈액순환에 좋은 역할을 하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백회혈이죠. 귀 끝에서 몸 정중선이 만나는 거, 백회혈. 가운데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백회혈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이겠습니다. 완골혈은 귀 뒤쪽에 톡 튀어나온 뼈, 이걸 유양돌기라고 하는데요. 그 유양돌기 바로 뒤쪽에 쏙 들어간 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양쪽 다 있으니까 양쪽 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완골혈뿐만 아니라 이 뒤쪽으로 보면 풍부, 풍지, 아문, 혈자리 좋은 혈자리들이 되게 많은 곳인데요. 불면증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곳이죠. 그리고 근육으로 치면 후두하근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두, 직근, 대우두, 상사근, 하사근 많은 근육들이 있어서 이 뒤를 다 꾹꾹꾹 눌러주시면, 지압해 주시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은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혀 양치하기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혀 양치 아시잖아요. 혀로 치아와 잇몸을, 치아와 잇몸 안쪽 바깥쪽을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천천히 혀 양치를 하다 보면 침이 생기지 않습니까? 침이 생기면 꿀렁꿀렁꿀렁 해서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혀 양치 하나만 해도 침 분비는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얼굴에 있는 침샘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양쪽 손가락으로 귀 아래 귀밑샘, 턱 아래 턱밑샘, 혀 아래 혀밑샘까지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보면 안면 쓰담쓰담들은 다 이런 침샘 자극 효과들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강건조증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이
이 꼭꼭 오래오래 씹는 것입니다. 왼쪽에 15번, 오른쪽 15번, 총 30번씩 씹어서 입에서 먹은 음식을 죽으로 만든다 생각하셔서 삼켜주시면 소화도 도움이 되고, 이 씹는 것, 저작 자체가 이 안면골 자체를 튼튼하게 해도 하고, 이 저작 자극이 어디 뇌에 자극이 가서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일수록 더더욱더 꼭꼭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침이 평상시보다 음식을 씹을 때 훨씬 더 몇 배 더 많이 침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니 음식 먹을 때 당연히 오래 씹으셔야 되고, 껌을 씹는 경우도 있는데 껌을 씹을 때 주의하실 건 질겅질겅 씹지 마시라는 거. 딱딱딱딱 씹으셔야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 치아 마모도 되고 턱에 또 무리가 가니 껌을 꼭꼭꼭꼭 씹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이 잘 도는가, 침 분비가 멈췄는가가 자율신경의 그 상태를 바로 드러내주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침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니라 자율신경 상태를 반영하는 정밀한 생리 신호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는 침을 돌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이 흐르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 몸은 이완되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 불명의 복합 증상들이죠. 어느 병원을 먼저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잠 푹 주무세요 등의 말만 듣고 결국 정신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병들은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제발 아프지 마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원이었습니다.